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밀키트를 구입해 보신 게 언제인가요? 캠핑, 홈파티 등 특별한 날은 물론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음식들도 밀키트만 있으면 금방 만들어지죠. 특별히 재료를 손질하거나 준비할 필요도 없고 순서대로 잘 따라하기만 하면 그럴듯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그만큼 밀키트는 한때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인기 제품은 금방 매진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밀키트 시장에 뛰어들었던 대기업마저도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큰 인기를 끌던 밀키트가 이렇게까지 외면받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밀키트는 손질된 재료와 양념이 들어있는 상품으로 냉동 만두나 돈가스 같은 가정 간편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냉동식품들보다 조리 과정이 더 길긴 하지만 그만큼 누구나 그럴듯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장점은 코로나 시기에 빛을 발했습니다. 기업들은 발빠르게 유명 식당과 협업해 외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제품으로 마케팅했죠. 1인 가구 입장에서도 반가운 제품이었는데요. 필요한 소량의 재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재고 관리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에서 유리해 보였으니까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CJ 제일제당과 이마트 등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도 앞다퉈 밀키트 전문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시장조사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345억에서 2021년에는 3천억 규모까지 대폭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밀키트 시장이 7천억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2022년 엔데믹 전환이 시작되며 밀키트 시장은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도 이전과 달라졌는데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밀키트 시장은 2023년 3,800억대로 전년 대비 큰 성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2025년 시장 성장 기대치도 4천억대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죠. 기업들도 밀키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했습니다. 프레시즈는 2023년 순손실 2,200억을 기록하고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CJ 제일제당도 밀키트 전문 브랜드인 쿠키 브랜드 운영을 종료했고 심플리쿡 전담팀을 해체, 현대백화점도 셰프박스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외식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시장이 몰락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밀키트 시장은 태생부터 한계가 뚜렷한 사업이었습니다. 밀키트는 여러 종류의 재료를 소량으로 개별 포장해 공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곧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통구조에도 제약이 있는데요. 상품이 신선 식재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다른 상품보다 냉동 보관과 빠른 배송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특성은 유통 비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죠. 게다가 판매 기간이 긴 냉동식품과 달리 유통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재고 부담이 커지는 셈이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는데요. 실제 식품산업 통계 정보 시스템인 FIS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밀키트 구매를 줄인 이유 1위는 고가 대비 적은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뉴에 따라서는 외식을 하는 편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밀키트의 특성상 대형 유통망을 가진 기업들조차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비효율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에게도 밀키트는 애초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않은 소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식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외출 자체가 꺼려지다 보니 집에서 요리라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맛집 앞줄을 서는 일이 일상이 된 거죠. 이 흐름을 부채질한 건 미디어였습니다. 넷플릭스 대표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처럼 외식업계 수요 회복을 돕는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외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놀이이자 문화로 재포지셔닝 됐습니다. 이 집 맛집이야에서 여기서 사진 찍고 콘텐츠 올려야지로 소비자들의 행동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밀키트를 구입했던 20대에서 40대 소비자들 중 일부는 어차피 돈 쓸 거면 분위기 좋은 데에서 먹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섰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건 여전히 번거롭고 맛도 일정하지 않으며 특히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사람에게는 밀키트 한 팩도 다 먹기엔 애매한 양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밀키트는 외식에 밀리고 동시에 HMR의 품질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상태에 빠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밀키트를 사는 나에 대한 감정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시절엔 밀키트를 사는 게 일종의 스마트한 선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돈도 감성도 밀리는 소비 방식이 돼버렸죠. 심지어 1인 가구에게도 밀키트는 점점 번거롭기만 한 상품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밀키트를 한 번이라도 구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밀키트 박스 하나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상당합니다. 각 재료는 개별 진공 포장되어 있고 그 위에 다시 트레이와 커버, 박스 포장까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 한 부대찌개 밀키트를 예로 들면 재료 하나하나가 11개의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겨 있고 이를 받치는 트레이와 뚜껑, 제품 설명이 담긴 종이까지 포함하면 총 14개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환경적 부담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밀키트는 재료 손질이 생략되었을 뿐 조리 과정 자체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라이팬, 냄비, 칼, 도마까지 필요한 조리 도구는 거의 동일하고 끝나고 나면 설거지가 한가득입니다. 간편식이라기보다는 반조리 DIY 키트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죠. 결국 밀키트는 간편함을 위해 샀지만 번거로움과 죄책감을 남기는 소비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이는 재구매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밀키트 양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기준 대부분의 밀키트는 2인분을 기준으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리해보면 터무니없는 양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주재료는 한 사람이 먹으면 끝날 수준이고 부재료는 소스나 채소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재료를 추가로 구매해 넣는 방식으로 양을 보충하게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고 비싼 한 끼를 경험하게 된 셈입니다. 이런 불만은 곧 재구매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정간편식 시장은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냉동식품이 주류였다면 요즘은 인기 셰프와 협업한 프리미엄 제품부터 현지 레스토랑 메뉴를 구현한 제품까지 상품군이 훨씬 다양해졌죠. 대표적으로 냉동만두, 피자, 찌개류, 컵밥 제품들 중 일부 제품은 식당보다 맛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퀄리티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게다가 완조리 상품이기 때문에 식탁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간편합니다.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몇 분만 투자하면 완성도 높은 한 끼가 뚝딱 나오니까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밀키트 한 끼 가격이 10,000원을 넘어가는 사이 HMR은 그 절반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은 2018년 3조 2천억에서 2023년 약 7조 규모까지 2배 이상 성장했고 여전히 확장 중입니다. 이처럼 HMR은 점점 더 똑똑해졌고 소비자들은 요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밀키트는 점점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이처럼 밀키트 시장이 몰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밀키트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던 시기 서울 대학가, 경기도 신도시 등 임대료가 비싼 지역임에도 1인 가구가 많다는 이유로 무인 매장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일종의 코로나형 창업 모델이었죠. 하지만 밀키트의 인기가 식으며 대다수의 매장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장은 빈 냉장고만 남겨두고 방치되기도 했죠. 업체들도 타격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밀키트 전용 제조 라인을 운영하던 중소식품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철수해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집밥 뚝딱은 164개에서 70여 개로, 담국은 400곳 넘던 매장을 370여 곳으로 줄였고 데일리쿡은 가맹 사업 자체를 철수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서도 밀키트 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600여 개였지만 2024년에는 절반 가까이 문을 닫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밀키트는 소비자에게는 애매한 선택지, 운영자에게는 버티기 힘든 구조로 남았고
그 누구도 지속 가능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시장 자체가 붕괴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밀키트는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캠핑족 같은 소비층을 공략하는 겁니다. 실제로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밀키트는 최적의 야외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굳이 칼과 도마를 꺼낼 필요 없이 포장만 뜯어 간단히 조리하면 완성되기 때문이죠. 특히 부대찌개, 곱창전골, 감바스처럼 야외에서 즐기기 좋은 메뉴들이 밀키트 형태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캠핑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해외에서의 진화된 밀키트 모델입니다. 미국에서는 블루에이프런, 헬로프레시 같은 구독형 밀키트 서비스가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는 중인데요. 독특한 점은 이들은 매주 다양한 메뉴를 제안하고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배송해 줌으로써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식단 관리까지 돕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타겟층 설정과 그에 맞는 개별화된 전략을 만든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밀키트를 편리한 요리 교실이나 건강한 식단의 시작점으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런 정기 구독 모델이나 라이프 스타일과 맞닿은 카테고리 밀키트가 등장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정 시즌이나 상황에 맞는 큐레이션 상품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지금보다 훨씬 분명한 수요층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코로나 때만큼 밀키트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공략한다면 밀키트가 다시금 일상 속에 스며드는 맞춤형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죠. 과연 밀키트는 실패한 사업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